톡투 건강 이번 주제는요 인공와우 그 중에서도 노인 난청의 인공와우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2018년 조사에 따르면요 난청 인구가 몇 만인지 아십니까? 일시 100만 명도 아니고 무려 800만 명이 넘는 809만 명입니다. 이 중에서 65세 노인성 난청 185만 명, 세상의 25%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자, 인공와우 수술 통해서 소리를 되찾은 분은 겨우 2만 명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냥 고생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요, 이 고령화가 진행이 되면요, 이 난청 인구가 증가하면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공와우를 잘 몰라서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 고생을 하는데요. 오늘 고령 환자의 인공와우 수술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멀리서 오셨습니다. 바로 분당 서울대병원 이비인후과 최병윤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분당 서울대학교병원 이비인후과 최병윤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힘들기 때문에 뭔가 고치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들리지 않는 거는 이거 뭐 노화 현상일 수도 있고 이거 참을만 한 거죠, 사실은. 그냥 방치한 채 나이 드신 분이 살아가는 사람이 많거든요. 네, 어떻게 그렇죠. 생각하시나요? 듣지 못한다라고 하는 건 단지 소리를 듣지 못한 것으로 끝나질 않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그러한 문제점들을 야기시키는데요. 특히 주변 사람들과의 어떤 교감을 서서히 파괴시킨다는 측면에서는 침묵의 암살자라고도 말할 수 있을 정도. 침묵이 암살자요. 그렇죠. 주변 사람들과의 어떤 그 만나는 거라든지 대화가 제한되다 보니까 일단 대인 기피증이 오게 되고 그런 것들이 반복되다 보면 이제 우울증을 유발할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 이러한 것과 어떤 사회적 격리가 반복되다 보면 치매 유병률도 많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난청이 치매를 발생시킨다. 이게 치매는요 나이가 들면서 자연히 또 생기는 또 현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난청이 또 어떠한 또 역할을 하길래 치매에 대해서 이러한 난청 자체가 유발하는 여러 가지 어떤 뇌 쪽의 변화가 직접적으로 치매를 높이는 역할을 하게 되고 결국 난청이 어느 정도 발생을 했을 때 적절한 시기에 이러한 난청을 치료하거나 재활을 하려고 하는 것을 시도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런 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저 뭐 어머니 같은 경우도 이제 난청이 왔다 그러면 그럼 보청기 끼세요라고 이렇게 그냥 보청기에게 먼저 딱 떠오르거든요. 네네. 자, 그런데 인공와우 이거는 떠오르지가 않아요. 인공와우 이게 대체 어떤 건지 좀 쉽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게 이제 간의 기능이 다 망가져서 간 쪽을 대체하고자 했던 간 이식을 생각하게 되고 또 심장의 혈관이 다 막혔을 때는 스텐트를 한다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 많은 분들이 다 아시는데 인공와우를 떠올리신 분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이 인공와우라고 하는 건 사실 새로 나온 수술은 아니고 이게 1980년대부터 달팽이관의 기능 이상에 의해서 듣지 못하시는 분들에게 달팽이관의 기능을 대신해서 소리를 뇌로 전달하기 위한 그러한 장치로 80년대 후반부터 많은 수술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아, 요게 바로 네, 수술을 통해서 심게 되는 이제 임플란트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이제 청신경을 자극하게 됩니다. 적절한 시기에 늦지 않게 가족분들과 함께 이러한 그 어르신들의 난청이 있을 때 전문의를 찾아서 인공와우 수술 혹은 보청기에 대한 정확한 그러한 정보를 얻고 해당되는 그러한 시술을 받으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인공와우 수술은 주로 영유아 아니면 좀 젊은 층에서 많이 수술하는 그런 수술이다라고 좀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근데 지금 노인성 난청을 얘기하신다는 거죠. 이 과연 맞는 얘기인가요? 인공와우 수술이 처음 도입돼서 1980년대 시술이 가해졌을 때는 사실은 영유아에게 시술이 되었던 것은 아니고 아니에요? 잔청이 전혀 없었던 성인분, 어르신한테 시술이 되었고요. 이제 그런 과정에서 안정성과 효과가 입증이 되면서 점차적으로 이제 영유아 혹은 소아의 그런 고심도 난청에게 시술이 돼서 이제 오늘날에 이르게 됐던 것입니다. 인공와우라고 하면 대부분의 이제 어르신들께서는 이게 무슨 엄청난 무슨 이식 수술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제 겁을 먹으시고 수술 자체를 그냥 기피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이 사실이에요. 이제 한 2시간 정도의 수술을 통해서 이제 전극을
삽입하고 이제 나오면 되는 그런 수술이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비인후과 의사들이 가장 많이 시술을 하는 수술이 이제 만성 중이염 수술인데 수술 시간이나 어떤 난이도만 놓고 봤을 때는 특별히 달팽이관 쪽에 기형이 심한 경우가 아니면 이런 만성 중이염의 때 시행하는 수술과 크게 다르지 않은 어떤 그런 정도의 시간과 그런 술기로 수술이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게 비용이 좀 비쌀 것 같은데 어느 정도 될까요? 우리 정부에서 이제 건강보험, 즉 보험이 이제 의료보험에 적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성인의 경우에 이러한 건강보험에 적용을 받게 되면 본인 부담금은 대개 한 600만 원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소아의 경우는 뭐 한쪽만 하게 되면 한 250만 원, 그 다음에 양쪽을 하게 되면 한 400만 원 정도의 본인 부담금으로 수술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경제적 부담감에 대한 것은 많이 줄어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이 노인성 난청은 좀 사실은 누가 나선 사람이 없어요. 본인이 스스로 뭐 챙겨서 가야 되는데 이에 대해서 또 무신경한 경우도 많고 또 이게 일종의 수술이기 때문에 저 번거로움이라든지 또 수술에 대한 두려움, 회의적인 생각 때문에 좀 많이 꺼려한 게 아닐까. 2시간 정도의 그 전신 마취를 견디시는데 건강 상태가 큰 무리가 없으시면 사실은 어떤 연령에서도 시술이 가능하고요. 다만 수술하고 나서 인공호흡을 이용해서 어떤 그 대화를 하시거나 그럴 때 문제가 없을 정도의 인지 기능을 유지를 하고 계셔야 되고요. 이를테면 치매가 아주 심하신 분들은 사실 시술이 어렵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수술을 하고 나서 바로 잘 들리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이제 재활 과정을 거치는데 이게 이제 보청기로도 도움을 받지 못할 정도의 난청에 도달한 시점부터 현재 수술을 받을 때까지의 기간이 또 너무 길면은 그거에 비례해서 재활 기간이 길어진다는 점을 수술 전에 미리 알고만 있다라고 하면 수술에 제한을 받을 그러한 항목은 어르신이라고 해서 특별히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무려 92세 노인 환자를 대상으로 수술에가 성공했다면서요? 그리고 현재 뭐 저희 병원 사례를 말씀드리면 수술을 받고 재활 과정을 잘 수행을 하셔서 주변 경로당에 다니시는 잘 듣지 못하신 분들에게 인공호흡을 많이 권하고 정말 다시 활발하게 그 예전의 모습을 되찾으시는 이제 그러한 그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래서요, 저희들이 직접 그분을 영상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지금 담았는데요. 이렇게 어떠한 어느 정도 수술 뒤에 효과가 있었는지 한번 직접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해볼까요? 네, 그럽시다. 네, 한번 보시죠. 나는 영 안 들렸거든. 글씨를 쓰지 않으면 못 들었으니까 어떡할 도리가 없었어. 처음에 딱 이거 하시고 초반에 신나셔가지고 막 엄청 가셨잖아요. 그렇죠? 뭐라고 하셨어요? 친구분들이. 친구분들이. 처음에 이거 하고서 그냥 신기하게 여기지. 어쩌면 저렇게 안 들리던 건 저래 대화를 하고 그럴 수가 있나 싶고 신기하게 여기지. 그냥 하기는 잘한 것 같아. 그쵸. 뭐 제일 좋은 점은 뭐세요? 이거 하고서 제일 좋은 점. 하여튼 뭐 잘 들리니까 좋지 뭐. 근데 하여튼 우리나라가 이만치면 수리 발달되죠. 와, 정말 대단한 92세 그 노인 할머니신데요. 지금은 뭐 잘 알아듣고 또 말씀도 더 잘하시고요. 네. 완전 큰 변화인데요.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네.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보청기로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그러한 고심도 난청이 된 이후에 즉시 병원에 오셨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어르신들께서는 대부분 뭐 자녀분들한테 폐를 끼치기 싫다, 그 다음에 손 벌리기 싫다라고 하는 이유로 스스로 오시는 경우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가족분들이랑 주위 분들이 보시기에 보청기로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사실은 빨리 병원에 모시고 오셔야 수술 후 경과도 좋고 그다음에 재활에 걸리는 시간도 굉장히 단축돼서 지금 우리 92세 할머니처럼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완벽한 재활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재활이 한 며칠 정도 걸렸나요? 재활 시간? 이분은 사실은 수술하고 한두 달 사이에 굉장히 빠른 발전을 보였습니다. 네, 지금 아마 영상이 수술하고 나서 2개월 있다가 촬영한 영상이고요.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재활이 잘 이루어졌는데요. 네. 대개 이 우리 할머님 같은 경우는 양측의 청력을 잃으셔서 이제 보청기로도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이제 그러한 상황이 되신 지점에서 대략 한 2개월이 넘지 않게 아마 수술을 결정하시고 수술을 받으셨던 그런 그 정도는 상황인데 굉장히 빨리 오신 그렇죠, 건가요? 그렇죠. 대개는 사실은 그게 수년에 걸치고 수십 년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그 문제는 그러한 기간이 길어질수록 네네. 수술 후에 그 재활, 청력 재활 기간이 길어진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 가족분들 혹은 주변 분들께서 청력이 나쁘신 분들을 유심히 살펴서 이게 지금 보청기로도 더 이상 효과를 얻기 어렵다라고 판단이 들면 사실은 전문의 진료를 빨리 받게 하셔서 해당이 된다라고 하면 늦지 않게 수술을 받으신 것이 지금 우리 할머님처럼 빠른 청각 재활, 그다음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 헬렌 켈러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눈이 멀어지면요, 사물이 멀어지고 귀가 멀어지면 바로 사람이 멀어진다고 합니다. 그만큼 난청은 사회로부터 고립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난청을 그냥 무시해버리고 끝까지 노화 현상이고 뭐 하다 보면요, 요즘은 100세 이상을 사는 시대 아닙니까? 그런 시대에서 바로 삶의 질이 팍팍팍 떨어진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신 최병윤 교수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